지금 우린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15번째 적합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스 고딘의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실 저는 세스 고딘의 마케팅을 탐독하면서 이런 의문을 실제로 가져본 적은 없는데요. 따라만 하면 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늘 이런 질문으로 세스 고딘을 공격합니다. 저자의 이번 장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일침이자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술은 이해하기 쉽다. 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은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전략은 그보다 포괄적이다. 전략은 여러 가지 전술을 아우르는 우산이다. 전술은 전략을 뒷받침한다. 이 문장만으로도 반발심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건 신념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숲을 기획하는 일이 전략이라면 기획된 그 숲에 나무를 심는 일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스 고딘은 지금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스 고딘은 이유야 많겠지만 이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죠. 경쟁자에게 당신의 전술을 알려주면 그들은 그 전술을 훔칠 것이고 당신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전략은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의 전략을 자신의 전략으로 만들 담력이나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 전략의 목적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뺏고 빼앗는 전쟁터가 비즈니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당하는 게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그대로 카피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폰트의 크기부터 하나하나 다 따라하고 계시죠. 컨설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꾸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렉타를 그대로 따라 하던데요. 괜찮으세요? 언제나 제 대답은 괜찮다 였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술 영역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경쟁사를 벤치마킹 한다고 해도 따라 할 수 있는 건 거의 눈에 보이는 전술 뿐일 겁니다. 그 내막을 외부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저자의 말처럼 전술이 아니라 전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은 따라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놓인 한 수가 왜 그 자리에 놓였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스 고딘은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전술은 금방 카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전략은 카피하기도 알기도 어렵다. 차라리 알려줘라. 알려줘도 전략을 따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전략 자체가 장기 전략이라면 더더욱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거라고요. 세스 고딘이 이 책에서 새로 정의한 브랜드 전략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이면서 브랜드마다 다르고 따라하기도 힘든 진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끌 수도 있고 멜 수도 있는 캐리어를 팔고 있는데요. 노력해서 공장을 찾으면 100% 똑같이도 카피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누적되어 쌓아온 파타고니아만의 브랜드 전략, 이건 따라하기 힘들 겁니다. 세스 고딘이 말하는 파타고니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어떤 사람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옷의 품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다. 이 소수의 집단이 자신의 이상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함께 하자고 이끄는데 활용할 수 있는 라벨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환경을 위해서 브랜드 만들면
따르면 되지 뭐 왜 못 따라해.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친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포장이니 뭐니 다 신경 써서 런칭했는데 재고만 쌓여있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천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전략은 카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을 이해했다고 해도 카피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술보다 전략이 경쟁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토론을 뜬구름만 잡는다고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략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전술이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지 라는 따라하기 쉬운 전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파란색으로 했는지, 파란색이 아니면 어떤 색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세스고디는 전술보다 전략이 더 우위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후에야 비로소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저자는 의미 없는 광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텔레비전 광고부터 메타 광고까지 모두 말이죠. 그러나 세스고디는 광고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광고에 대한 기획, 즉 전략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현금이 있고 그것으로 당신이 원할 때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많이 사람들의 주의를 사들일 수 있다. 좋은 소식은 효과가 있는 광고 방식을 찾으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나쁜 소식은 짐작했겠지만 효과가 있는 광고 방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왜 하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저자는 정확하게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고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전략을 잘 세우고 전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의 중요성을 모르고 깊이 하면서 메타 광고 좀 돌리면 돼. 요즘 AI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타의 배를 따숩게 해주는 거죠. 세스고디는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를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킬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만이 세스고딘에게 인정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인 거죠.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몇 천만 원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메타 광고 조금 돌리면 된다는 안일한 사람들이 문화적 접근을 할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광고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효율을 신봉하면서 아무나를 대상으로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광고가 마케팅으로서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적하는 거죠. 세스고디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엘리트 스타트업 집단이 하는 것처럼 아예 그로스해킹 접근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브랜드 전략 그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차라리 측정이라도 제대로 하라고요. 참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세스고딘의 통찰을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로스해킹 접근으로 가게 되면 세스고딘이 말하는 브랜드 전략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전달한 겁니다.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그로스해킹 해라. 제대로 측정해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로스해킹 전략은 철저하게 진짜 마케터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고객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태도. 이런 그로스해킹의 태도로 마케팅하는 스타트업은 보통 빠르게 시장에서 실험하고 고객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고객 집착을 하면서 실험과 개선의 피드백 루프를 돌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아니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똘똘 뭉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스고딘의 통찰과 끝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다 보면 분명히 기능 말고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아예 처음부터 고객 집착에 자리 잡은 세스고딘의 이론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스고딘은 유일하게 그로스해킹 접근만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런 접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그로스 해킹은 그 과정 자체가 재밌고 뭔가 도전하는 것 같고 사업하는 것 같은 기분을 가득 주기 때문에 가히 중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고 오염돼서 그로스 해킹이 아니면 다 쓰레기라거나 아니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빠른 전술만이 최고라는 종교를 갖게 되는데요. 그건 일종의 스타트업 병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빠질 것 같다면 앞에서 세스 고딘이 말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걸 빠르게 시도해서 찾든 조사하고 기획하고 인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해서 날카롭게 찾든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천천히 높여가면서 재밌게 사업하냐, 처음부터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의 차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세스 고딘이 더 권유하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전략을 잘 기획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브랜드 마케팅에 돈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 점은 분명하다. 중요한 문제는 돈을 약간 더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도를 가지고 돈을 쓰면 어떨까? 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직접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직접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에 해가 되는 타입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스 고딘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가지고 돈을 쓰면 어떨까? 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안 떠오르신다면 아마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껏 시리즈 내내 그 의도만 이야기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방식이든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하여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브랜드를 구축할 돈과 시간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확실하고도 분명하다. 아니,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 시도하지 마라. 그보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이를 토대로 브랜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라. 사소한 상호작용이라도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든 사람들이 당신의 브랜드를 접할 때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단박에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보다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이를 토대로 브랜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라. 사소한 상호작용이라도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든 사람들이 당신의 브랜드를 접할 때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단박에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에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알아채느냐의 문제죠. 이걸 다 풀어서 다시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이 시리즈 영상을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양해졌지만 장담컨대 앞으로 더 쪼개질 겁니다. 미드를 보면 가끔 악마 숭배자 집단이 나오는데요. 저도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 번 스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닐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됐다는 경제 분석이 나왔죠. 저자의 통찰이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광고로 스크롤을 멈춰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속이고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소리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사소한 상호작용을 해내거나. 결론적으로 전술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세스 고딘은 전략의 뒷받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일부러 강조한 게 아니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 이 문장에 얼마나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하다못해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서 사소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일까지도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그걸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걸 따라해볼까 고민하기 전에 전략 먼저 제대로
세워보라고요. 그러면 다 해결되니까.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당신의 목표는 세상에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은 돈을 버는 자기중심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당신이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은 성공할 경우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 실패하면 바꿀 필요가 있지만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 전술은 어떨까? 전술은 전략을 대신하여 당신이 밟아야 할 수백 개의 단계다. 전술은 실패해도 괜찮다. 다른 전술로 대체하여 당신이 염두에 둔 전략을 뒷받침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술은 전략을 달성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바꾸면 된다. 광고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매체가 아니다. 돈으로 사는 매체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잠재 고객들도 이 사실을 안다. 그들은 의심한다. 그들은 광고에 둘러싸여 있어 피곤하다. 그래서 당신이 무시당하는 거다. 전화 응대부터 포장 디자인, 매장 입지부터 당신의 일이 미치는 후속 효과까지, 전화 대기음부터 임원들의 행동까지, 심지어 포장할 때 쓰는 완충제까지 모든 것이 브랜드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다. 이런 마케팅의 효과는 측정할 수 없다. 어쩌면 그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래도 중요하다. 게릴라 마케팅에 관한 경영서를 많이 쓴 제이 레빈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에게 지겹다고 해서 광고를 바꾸지 마라. 직원들에게 지겹다고 해서 광고를 바꾸지 마라. 친구들에게 지겹다고 해서 광고를 바꾸지 마라. 회계사가 지겹다고 할 때 바꿔라.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당신과 쉽게 연결되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단어로 당신을 검색할 만큼 그들이 관심을 가질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하면 검색 페이지 상단에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어로 검색하면 항상 상단에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 쉽다. 바로 사람들이 찾을 때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